X가 얼마 나와요? 자, 0이 나오네요. 그 말은 얘네들을 안 그려봤지만 어떤 관계다?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라는 거야. 즉 실근의 개수가 한 개란 말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쓰실 때는 뭐 접한다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위치 관계를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밑에 있는 10번의 1번 가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가 불편해져? 판별식을 쓰자니 연립을 해야 되고 대입을 하자니 뭐가 생겨요? 분수가 생겨버리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모양 나오면 판별식 문제가 아닌 두 번째 풀이 DR 풀이로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 10번의 1번 문제를 제가 DR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이 D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좀 고3 졸업할 때까지 또 암기를 해줘야 돼.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두 문제는 딱 보셔도 뭔가 연립을 하기에는 불편하단 말이지. 즉 연립을 한단 말은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해서 y는 혹은 x는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분수가 생기면 물론 가능해요. 근데 좀 불편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D 구하는 공식을 안다면 요게 좀 D를 구하기 예쁜 자리거든.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R로 가는 문제입니다. 암묵적으로.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DR이란 말은, 자, R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반지름 맞습니다. 자, 반지름은요 보자마자 알겠네요. 자, 얼마나? 봅니다. 이건 R과 누구를 비교하자? 자, 지금부터 D라는 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공식이 있고요. 자, D라는 거는 누구랑 누구? 중심과 누구 사이에?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을 먼저 꺼내시면 되겠죠. 중심 꺼내시고 기억나. 요 공식은요 거의 유일하게 이 식을 쓸 때입니다. 이 식을 써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D 한번 구해볼게요. 자, 오랜만에 D 구하는 공식은요, 자, 분수 모양입니다. 분수. 자, 분모에 루트를 딱 쓴 다음에 뭐 하자? 여기 앞에 있는 x랑 y의 개수를 제곱한 걸 더합니다. 이런 식의 제곱한 걸 더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리듬을 타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 절대값을 딱 씌웁니다. 이유는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중심을 어디에다가?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0,0을 대입해 보시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2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자, 분모를 보시면 루트 25분의 20이야. 그리고 얘가 5기 때문에 D값도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D를 구하고 R을 구해서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누가 더 커? 자, R이 더 크단 말은 가은아, 이거 어떤 관계예요? 그치. 반지름 더 클 때가 딱 어떤 그림이야?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DR 방법입니다. 자, 혹시 몰랐으면 밑에 거 한번 더 해보실래요? 시간 드릴게요. 자, 앞으로 제가 웬만하면 DR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물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접근하기는 편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요. 판별식. 근데 2번 같은 건 좀 그나마 판별식 쓸만하긴 해. 이게 이제 분수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근데 지금부터 DR 연습을 좀 하세요. 이거 바로 오른쪽에 적방 들어가면 DR을 쓸 겁니다. 판별식은 좀 별로 안 좋아요. 괜찮은데 별로 안 좋아요. 네. 지금 오늘 해야 될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위치 관계.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거지. 요 앞단원이 직선이잖아. 이제 단원과 단원끼리 콜라보 되는 거예요. 선이랑 원을 같이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점이랑 원도 보겠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 하나 주고 원 하나 주고 혹은 원 두 개 주고. 그런 게 다 위치관계 문제라고 그냥 통칭하시면 돼요. 위치관계 문제.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요거는 7시 반 전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 최대값 문제들이 있어요. 혹시 뭐 그런 거 기억나? D 플러스 R, D 빼기 R. 이제 그것도 이제 위치관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치관계는 역시나 또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는 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반지름은 여기 뭐 바로 보이시죠? 얼마다? 2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는 D를 한번 구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D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중심과 누구 사이, 여기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통 재는 걸 D라고, 거의 여기 약속입니다. 거의가 D라는 개입니다. 알겠죠? 그럼 자, 저희가 필요한 게 뭐다? 중심과, 자, 가끔 중심을 C라고 쓰기도 해요. 센터. 그래서 중심과 직선, 요거 두 개 가지고 D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D 구하는 공식은요, 자, 루트. 자, 여기에 제곱 더하기 제곱합니다. 즉 얼마 나온다? 5분의, 자, 분자에다가 절대값, 여기 있는 3,6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요? 여기가 5가 나오고, 유리화까지 해보시면 D 값이 루트 5예요. 맞나요? 루트 5. 자, 둘 중에 누가 더 크나? 우주야, 누가 더 커요? D가 더 크죠, 여러분들? 얘가 D랑 루트 4니까 더 크겠네요. 그래서 D가 더 크단 말은 나오나 어떤 관계예요? 만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런 상황이 D가 더 큰 상황이잖아. 이렇게 색깔린 치고는 빠르게 좀 그려보시면 아, 이런 상황이구나. 정답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라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왔다 갔다 문제라고 하죠. 보통 제가 하는 말 중에 예를 들면 11번처럼 나오기도 해요. 거꾸로 위치 범위를 알려줘. 요 두 개가 그려봤더니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런 게 이제 저랑 오래 하시면 좀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왔다 갔다 문제는 매번 하는 말이지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두 점 만든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고가는 특히 여기가 또 부등식 문제랑도 많이 연결돼요. 마지막이 부등식이 나오던가 혹은 접할 때는 이제 K 값이 나오겠죠. 는이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부등식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뭐 판별식이든 DR이든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가은이는 여기 다 알고 있는 거지.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일단 흐름 한번 짚어보라는 거예요. 요게 다야 사실. 첫 번째 식 만들기. 뭐 식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어쩌면.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 관계. 이런 식의 원한계, 직선한계 무슨 관계인지. 자, 한번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어쨌든 판별식도 가능하지만 DR 연습도 할 겸 한 번 더 DR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R값 바로 보이죠? 자, 반지름은 2입니다. R 제곱자리야. 그리고 자, D라는 걸 꺼내와야 돼. 자, D라는 건 뭐다? 자, 0,0에서 누구 사이의 거리? 자, 요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다시 말할게. 이 D라는 공식은 이 식을 안 씁니다. 한쪽으로 다 이항한 요 식을 거의 유일하게 쓸 때가 이 공식이야. 사실 기억나? 원래 1차부터 이 식이 예쁜 식이에요. 왜? 기울기가 들어있거든. 이 식은 별로 안 예쁜 식인데 이 식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한번 D를 구해볼게요. 자, D 구하는 공식 루트 자, 제곱 더하기 제곱 자, 이겠죠. 루트 2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0 넣습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그냥 K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먼저 DR을 구하신 다음에 자, 그럼 절대값 함부로 떼시면 안 돼요.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뭐를 알고 있다?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야. 자,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는 동우가 D가 커야 돼? R이 커야 돼? 자, D가 크면 못 만나요. 두 점 만나려면 R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좀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D보다 누가 자, 위에서 구한 R이 더 커야 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등식을 이제 해석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끝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가 루트 2를 곱하시면요. 자, 이렇게 오랜만이죠. 절대값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학기 때 배운 저 부등식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절대값 한 개짜리는 방향에 따라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얘는요, 제가 하는 말에 의하면 가운데 몰리는 거야. 이라서 정답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부등식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12번까지가 기본적인 위치 관계 문제예요. 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뭐 판별식이든 DR이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른쪽에 13번 위에다가 한번 필기를 간단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원방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는 약간 마음가짐으로 제가 약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해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13번 오시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접선이라고 하죠. 자, 위에 쓸까요? 자, 이제부터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마 또 오랜만이라 그럼 쌤 접선이 뭔데요? 이런 말씀 하실까봐 한번 간단히 그림으로 상황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사실 이제 또 원이 나와요. 자, 원한계는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면 애초에 접한다라는 말은 혼자서는 못 쓰는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접하는 선이 아니야. 근데 이건 선이야. 근데 뭔가 접한다는 거는 좀 비유하자면 어딘가 기대야 된다는 거야. 원에다 기대일 겁니다. 누가? 자, 이런 식의 선한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자, 저희는 지금부터 약간 이런 느낌의 선을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 접선이다 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용어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접하면요, 교점의 한계거든. 이거 무슨 점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무슨 점? 자, 이런 거를 저희가 맞습니다. 접점이라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책 나와요. 그래서 접점이라고 하면 저 점을 말해요. 접하는 점.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밑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제가 유형 이제 제 나름대로 이름 쓸 때 위의 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접점을 위에 있으니까, 이 원 위에 있으니까 위의 점이라고 하면 죄를 쪽지나 떠올리시면 됩니다. 위의 점. 그리고 자, 밑에 유형 중에서 또 제가 이제 위의 점이 있으면 무슨 점이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제가 바깥점이라고 그냥 지칭을 하겠습니다. 필기에서 바깥점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 있는 원 위가 아닌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때 배우는 상식인데요. 상식 한계를 바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이번 중3 시험 범위 중에 접선이 있습니다. 일부 시험 학교가. 우리가 이런 접선이 나오면요. 자, 요 원의 중심에서 한번 선을 쭉 그어보세요. 여기가 나오면 몇 도일까요? 90도. 수직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 같은 거 할 때 요 수직인 걸 지난번 시험 보면 수직인 걸 이용해서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가감 없이 쓰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한번 일단 필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용어 설명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접선은 선이니까 이거 써드려요.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겠죠. 당연히 선은 기울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필기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 가지 유형을 일단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세 가지 유형 소개드릴 건데 미리 한번 필기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 보시면 자, 이 책에서는 순서가 살짝 바뀌어 나오는데 저는 또 제 맘대로 좀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14번이 저는 앞으로 이런 유형을 위의 점이라고 부를게요. 실제로 읽어보셔도 뭐가 나와요? 원한계랑 위의 점이 나오고 접선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의 점을 주고 구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자, 기울기 유형이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이 유형입니다. 이번 문제는 원한계 주고 기울기만 주고 뭐 접선 구해봐라. 자, 이런 기울기 관련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위의 점이 있으면 바깥점도 있어요. 몇 번에 있다? 15번 문제가 바깥점 유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공부할 때는 1번과 3번을 꼭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 막 점이 나왔다고 막 들뜨는데 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그리고 자 15번에 쌤 15번에 바깥점이란 말 안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바깥점이란 말은 저의 표현이고요. 보통 책에서는 자, 여기다가 필기할까요? 보통 뭐 이제 책에서는 뭐 그었다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바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바깥에서 그은 겁니다. 다시 접선은요 바깥에서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깥점 유형 총 3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사실 끝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가짐은 이제 문제 풀다가 접선이란 말 나오면 셋 중에 누구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거 가지고 뭔가 전략을 좀 세워서 식을 만들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자, 약간 제가 이제 지난 방학 때는 좀 요거를 좀 이렇게 구분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이걸 하라고 보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어쩌면 좀 공통 전략. 자, 그냥 사실 이거 세 개는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건 다른데, 하고자 하는 건 비슷해서 그냥 공통으로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럼 접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부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 선을. 구해볼 건데, 공통 전략입니다. 첫 번째. 자, 순서. 자, 이 순서를 꼭 기억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울기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를. 간단히 말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위의 점이 나오면요. 자, 위의 점이 나오면 저희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위의 점 나오면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중심을 알고 위의 점 알면 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수직인 걸 이용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용은 당연히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기울기를 쓰면 되고요. 세 번째 이용은 바깥점이잖아. 이때는 기울기가 없을 겁니다. 못 구하면 문자 하나 빌려와서 이렇게 뭐 m이라고 두자. 이렇게 어쨌든 첫 단추는 기울기를 먼저 체크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울기. 어쨌든 접선은 선이야. 기울기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기울기 구한 것과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점 하나씩이 추가로 있다가 혹은 여러분 기울기를 다 가지고 뭐를 이 접선의 방정식 소위 뼈대를 좀 세우겠습니다. 어쨌든 접선도 직선이니까 일체 함수일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론상 기울기를 알고 어떤 한 점을 알면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들은 뭐 문자를 빌려와서라도 일단은 뼈대를 세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뼈대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 접선이 자, 방금 배운 위치관계로 얘기하면 한 점 만나는 거잖아. 그리고 혹시 그때 마지막에 한 점은요 D랑 R이랑 같은 거 맞나요? 그걸로 마무리를 칠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시면 위에서 뭐 M이라던가 부족했던 것들은 이 식에서 깔끔하게 나오면서 이 문제가 보통 풀립니다.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또 뭐 각각의 물론 그건 나쁘지 않은 설명인데 하다 보면 그냥 이걸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아시겠죠? 한번 필기를 먼저 해보시고 자, 저는 지금 문제 풀 때 요 세 개는 안 줄 겁니다. 정말 제가 그대로 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남은 시간 제가 여기 있는 세 가지 유형을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만 해보시면 접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원반 끝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꼭 일단 기본적인 걸 잘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4번의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4번의 1번 문제는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첫 번째 위의 점 유형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그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14번의 1번 문제.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는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느낌이 팍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 그림 막 정확히 그리려는 얘기가 아니라 대충 느낌을 좀 보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느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한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여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없어도 알 수 있어요. 대입해서 되면 위에 점입니다. 되니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점 한 개를 준 겁니다. 이 점.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뭐를 구해라? 접선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위에 점 이용은 말 그대로 위에 점을 줍니다. 접점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자, 제가 아까 필기한 요 공통 전략을 실제로 따라가 볼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것들 할 겁니다. 문제 풀 때. 알겠지? 자, 어쨌든 저희가 첫 번째 한 것보다 어쨌든 접선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본다? 아까 제가 위에서 이제 중학생 때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중심도 저희가 알 수 있죠. 0,0. 그리고 자, 중3 때 여기가 90도라는 걸 배웁니다. 우리가 항상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선을 그으면 여기 90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파란 색깔을 먼저 구하지 말고 이 빨간 색깔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두 점을 주면 이론상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점 가지고 빨간 색깔 기울기를 먼저 구해오겠습니다. 자,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 즉 기울기가 얼마다? 자, 1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기울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지난번 시험범인데 두 직선의 수직이래요. 자, 가은아, 수직일 조건이 뭐더라?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거 가지고 파란 색깔 기울기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를 구해왔다는 거지. 그래서 또 위의 점도 좀 쉬워요. 기울기를 어렵지 않게 금방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오시면 되고, 사실 위의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어쨌든 기울기 알고 한 점을 알면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론상. 그래서 저거 두 개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경 위의 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울기로 식의 뼈대를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서 B값까지 구해오시면 되겠죠. 아마 해보시면 B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식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위의 점은 사실 별거 없어요. 다들 기억나?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바깥점 이용인데요. 일단 뭐 위의 점은 첫 번째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울기가 금방 나옵니다. 뭐를 이용해서? 수직의 조건 이용해서 기울기를 가져오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자, 위의 점 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7시 반에 잠깐 쉬었다가 지난번 명제 관련 숙제 한번 확인해보고 질문 좀 받고요. 아마 제가 오늘은 좀 학교를 좀 나눠서 할 겁니다. 이번에 안 하고 그 8시부터 한 30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교과서에 또 일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같이 쭉 살펴드릴 테니까 좀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오늘에서 이제 안 하고 먼저 하고 좀 남은 시간은 이제 뭐 틀린 거 확인이라던가 좀 주도학습 시간 줄 거거든. 그때 원방을 좀 연습을 할 겁니다. 한 번 더. 오늘 정확하게 감 잡고 가세요. 특히 요 세 가지 식 만들기, 위치관계, 적방은 생각보다 할만해요. 몇 번만 해보시면. 위에 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알게 보일 겁니다. 제가 앞으로 물어볼 거예요. 어떤 접선 문제를 저도 물어보시면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할게요. 이거 일단 뭐 무슨 영이냐 그것도 말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 요 전략. 그 먼저 기울기를 어떻게 잘 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을 세울 건데 사실 이번 문제는 위의 점 내용은 사실 여기 2번에서 끝납니다. 그냥 기울기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그림을 안 그리고
위에 있는 느낌을 살려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보이는 단어가 위의 점. 자, 위의 점. 자, 위의 점을 주면 우리는 중심과 위의 점 가지고 먼저 뭐를 구하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칠게요. 그럼 이게 있잖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오른쪽에 18번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미리 나왔네요. 좀 책을 잘못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연습할 수 있게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요게 약간 별표 칠게요. 이거 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왜 멈췄는 줄 아세요? 자, 요거 두 개 사이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분모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이제 이럴 때가 가끔 나올 거야. 우리 다음 장의 18번 내용을 좀 미리 한번 땡겨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끔 이제 우리가 배운 전략을 쭉 따라가는데 특히 분모가 0일 때 이게 뭔가 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뭔가 어떤 모순이 좀 발생할 때가 있어요. 뭐야? 이럴 때는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얘를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시면 자, 이거 기억하세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식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그려보면 지금 상황이 아주 스테이션한 상황이에요. 접선 중에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려서 보시면 왜 안 나오는지 이유가 밝혀져요. 결과적으로 이 접선이 1차 함수가 아닙니다. 1차 함수란 말은 y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이 문제는 유형 문제입니다. 자, 얘 중심이 0,0이죠. 반지름 4니까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중심이 0,0, 반지름 4.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 위의 점이 지금 원래대로 하려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뭔가 좀 안 돼. 분모가 0이래. 자, 이럴 때는 과감히 그려보시면 이유가 밝혀집니다. 잘 보세요. 0,-4는 여러분들 어딘 줄 아세요? 여기지. 여기 맞나요?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을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의 접선은요, 얘가 제일 꼭대기거든.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식의 모양을 한번 나오나 읽어볼래? 요 식이 뭐예요? 우리 요런 식. y는 마이너스 4죠. 중2 때 배웁니다. 기울기가 사실은 좀 나오기 애매해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이제 구하려고 했던 게 요거를 구하려던 거잖아. 얘는 실제로 뭐 x는 0 그런 식이란 말이야.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 여기서 뭔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럴 때는 그려보셔야 돼요. 보통 그려보시면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y는 뭐 x는 뭐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그런 접선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제 원래대로 안 될 때는 약간 이렇게 변칙적으로 여기다가 필기 하나 해보셔가지고 뭔가 모순이 발생하면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뭔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4가 접선입니다. 이번 문제. 그러니까 일치 함수는 아니에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유형 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의 점인데 좀 아쉽네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좀 심플해요, 그냥. 그러니까 위의 점 나오면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수직인 걸 이용해서. 알겠죠? 자,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좀 쉬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우리한테 뭐를 주고 원과 기울기를 줄 때가 있어요. 자, 필기하자면 두 번째 유형 기울기입니다. 여기 이제 기울기 관련 유형인데 어쨌든 저쨌든 자, 여기 있는 순서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쨌든 자, 기울기 관련 유형은 자, 어떤 유형이냐면 그냥 여기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 여기에 접하는데 우리한테 기울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 간단히 그림으로 보자면 원이 하나 있는데요. 접선인데 아까처럼 위의 점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를 준 거예요. 기울기가 이래요. 자, 이렇게. 자, 기울기를 준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오른쪽에 공통 전략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울기를 구해오라고 했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있어요. 1번은 프리패스입니다. 오케이, 있네요. 두 번째가 뭐다?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이 식의 뼈대를 만들어야 돼. 자, 어쨌든 기울기가 있단 말은 이 식의 모양이 뭔지 몰라도 이런 거 맞나요?
뭐 이런 식의 모양이겠네. 뭔지 모르죠. 이런 식의 모양.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뼈대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식의 모양.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적선이니까 D랑 R이 같겠죠. 그걸로 식을 딱 세워서 B를 알아볼 겁니다. B가 뭔지를 알아보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로 한번 마지막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자, R 값이 얼마예요? 자, R 값이 3이죠. 자, 이 R 값이랑 누구랑? D 값이랑 같아야 됩니다. 당연히 접한다라는 거는 위치 관계를 치면 접선. D랑 R이 같은 데라 걔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6개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에 D를 구해볼 건데, 자, D 구할 때는 다시 말할게요. 이 공식을 안 씁니다. 어떤 공식을? 이렇게 식의 모양 바꾸신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한번 D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자, D 구하는 공식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5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누구를? 중심을. 중심이 0,0이죠. 여기다가 0,0을 싹 넣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절대값만 남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양쪽에다가 루트 5를 곱하시면요. 이 식이 절대값 B가 3루트 5가 나오지. 그럼 자, 우리가 이 B는요. 이론상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재밌는 게 이런 두 번째 이용은 정답이 두 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정답을 쓰실 때는 뭐 이거 두 개를 분리해서 써도 되고요. 혹은 뭐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자, 왜 두 개가 나오냐면 기울기만 주면요. 이 기울기가 2짜리 엽선이 여기도 하나 있지만 어디도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또 기울기 버전에는 정답이 두 개씩 나옵니다. 기울기를 주면요. 저 똑같은 기울기 엽선이 위아래 두 개씩 있어요. 지금 제가 구해온 게 위아래 두 개를 구해온 겁니다. 플러스가 위, 마이너스 아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밑에 2번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그리고 방금도 설명했지만 수직이다. 기울기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현이께서 두 번째 용은요. 기울기를 그냥 안 줄 때가 많아요. 좀 간접적인 표현으로 평행한다. 수직이다. 그럼 기울기를 이제 꺼내 오셔야겠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몇 번 해보시면 이제 항상 똑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좀 계산이 뭐 루트라던가 절대값 들어가서 복잡해 보이니까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요번 주말 동안 그러니까 원방을 잘해야 도형 이동도 그냥 그러니까 이동은 진짜 별거 아니잖아. 이동은 괜찮은데 원방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기울기. 기울기 관련 유형은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뭐 기울기 구할 건 없고요. 이제 식의 뼈대를 세운 다음에 마지막은 D는 아니다. 로 B 값만 구해주시면 되고 보통 B가 두 개 나온다는 거. 자, 위에서 유형입니다. 이렇게 그냥 같이 공부하세요. 이 전략을 내 생각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울기 뼈대 D는 아니다. 일단은 기울기 다들 잘 꺼내셨나요? 자, 이제 이 식을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7이죠. 이거랑 수직이래요. 이거랑 수직이란 말은 혹시 동호가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얘랑 수직이래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1일까요? 요 말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표현은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물론 간접적인 표현으로 수직이다. 즉 얘랑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방금 했던 걸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러면 시간으로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기울기를 구해 오시라는 거였는데 기울기 버전은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가져가세요. 두 번째는 뭐다? 이제 이거 가지고 식의 뼈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접선의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단 뭐 접선도 직선이니까 저런 모양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저라면 미리부터 이 양을 통해서 조금 더 예쁘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세 번째가 뭐였냐면 D는 아니다. D는 아니다로 식을 만드시면 끝납니다. 바로 갈게요. 자, R 값은 1, D 값은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B. 자, 이렇게가 되고요. 양쪽에다가 루트 10을 곱한 다음에 절대값 해결해 버리시면 이번에도 불마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그냥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두 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몇 번만 해보시면 맨날 이렇게 약간 지겨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15번. 자, 마지막으로 15번에 있는 세 번째 유형, 바깥점 유형 한번 소개드리고, 저희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 영상이 아마 영상 보시면 제가 막 좀, 이거 왜 줬지? 자, 제가 좀 영상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좀 헷갈렸을 건데, 자, 이번 기회에 잘 듣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깥점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는요, 한 가지 주의하세요. 어떤 친구는 점만 나왔다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처럼 위에 점수를 풀더라고요. 그럼 2,0이 과연 저기 위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자, 데이트해보시면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고요. 혹은 아까 제가 맨 위에 필기할 때 보통 어떤 말? 그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나 첫 문제니까 간단하게 그림으로 소개드리자면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2,0은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그었다라는 거예요. 그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해된 상황은 바깥에서 그은 겁니다. 접선은요. 그리고 느낌 뭐지? 사실 그래서 긋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보통 요 세 번째도 정답이 두 개가 나와요. 이제 긋는 방향에 따라서 보통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자, 먼저 상황부터 이해하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필기한 공통 전략을 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공통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뭐를 먼저 구해라? 기울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야. 근데 이거 문제는 이제 위에 있는 두 개랑 다르게 사실 기울기를 못 구합니다. 좀 애매해요. 기울기를 어떻게든 구하기가 애매하며, 자, 이럴 때는 써있죠. 일단 그래도 뭐라고 둬야 돼. 자, m이라고 한번 빌려오겠습니다. 또 뭐라고 둬야 식을 세울 거 아니야. 자, 기울기를 못 구할 때는 사실 세 번째만 못 구합니다. m이라고 두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다? 두 번째가 이거 두 개 가지고 식의 뼈대를 만드실 겁니다.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요,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뼈대를 세운 다음에 얘를 지날 거 아니야. 여기서 그었단 말은 얘도 쟤를 지나야 됩니다. 여기다가 2,0을 대입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이 자리가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즉 네모가 얼마다? 마이너스 2m이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채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보통 뼈대에서 m에 관한 식이 나와요. 다 m이 들어가는 어떤 좀 안 예쁜 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먼저 구한 다음에 또 역시나 센스 있게 y를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d는 아니다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똑같죠. 마무리는 항상 d와 r이 같다로 끝내시며 이번에도 m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b 값 몰랐잖아. 이번엔 m 값 몰라요. 그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굴 이용하면 마무리는 d랑 r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r 값은요, 반지름 루트 2죠. 얘랑 d 값 구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여기가 이제 숫자니까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0,0이니까 여기다가 0,0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이.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제 이 식을 저희가 해결해서 m 값을 구할 겁니다. 잘 들어봐. 자,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어쨌든 뭐가 복잡해 보여요. 분모의 루트도 있고 분자의 절대값도 있고. 자, 일단은 이 루트는요, 양쪽에 얘를 곱하면 분수 모양은 해결할 수 있죠. 양쪽에 얘를 곱해보시면요, 자, 루트 안에 집어넣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먼저 가능하죠. 그리고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 루트랑 절대값을 둘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양쪽을 제곱하면 돼요. 이 제곱이라는 게 루트랑 절대값을 둘 다 해결해 줍니다. 자, 이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자, 지금부터 한번 양쪽식을 한번 제곱해봐. 자, 제곱해보시면요, 왼쪽은 루트가 사라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자, 절대값은 원래 그냥 못 벗겨요. 제곱을 붙이면 그냥 벗겨도 됩니다. 그래서 제곱 붙이시면 그냥 벗겨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식을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m제곱이 1이 나오고 m 값이 얼마다? 뿔마 1이구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이번 문제도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요, 저희가 세워놓은 이 식의 뼈대 있지, 이 자리에다가 m 값에 1, m 값에 마이를 넣으면 정답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세 번째 용입니다. 바깥점 용. 자, 마무리는 여기 여러분 뼈대에다가 m 자리에 1 넣어보시면요, 요 시간아, m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요, 요 시간아, 정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